듭니다. 네, 어쨌거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남은 임기를 채울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침묵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겼고 사실상 결국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여당에서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네,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실제 이렇게 길어진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오게 된 그 과정을 반추해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 일이 너무 많았고,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패싱했죠.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서 해야 될 일이 또 많아진 거죠. 네. 그리고 헌재 심리 과정에서 또 민주당이 빨리빨리 해라 뭐 이런 취지의 정치적 주장을 하다 보니까 헌재도 심리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졸속 심리했다. 졸속 심리하다 보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평의를 해가면서 심리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문을 닫고 보니까 이게 따져봐야 될 쟁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거의 없어요. 원래는 있는 사실관계, 뭐 쟁점이 아닌, 예를 들면 논쟁의 대상이 아닌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 사실관계, 이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각 헌법재판관들이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대한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이 사실관계가 쟁점이 돼버렸어요. 마치 형사재판처럼. 그렇다면 뭐냐면 뭔가 미숙한 상태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원래 헌법제도, 헌법재판제도가 예상했던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막중한 일을 헌재한테 맡긴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에서 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헌재 주로 평의 과정에서 제가 판단컨대는 사실관계 확정 관련된 증거 판단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헌재가 고의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헌재 앞에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데드라인을 4월 18일로 바꿨더군요. 4월 18일이 바로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이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재판관 8인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4월 18일부로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십니다. 그러면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헌재는 7인 이상이 되어야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이후가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아예 붕괴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나 탄핵 심판 과정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뭐 보통 60일에서 뭐 길어야 뭐 80일, 90일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달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월 14일 혹은 늦어도 28일 정도는 당연히 21일, 28일 이렇게 선고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오늘까지도 선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3월을 넘기는 것 자체가 헌재가 사실상 좀 너무 지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 경제적, 외교적, 또 국민적 손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4월 초에까지는 아무튼 뭐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아무튼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빠르게 선고하길 바라고 있고요. 여러 법리 다툼이 뭐 많다고 하셨지만 법사위에서 물론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그러니까 가결 전에 조사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저도 법사위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내란 국조 특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조사위를 가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법리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여러 헌정 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만한 이 헌법기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만큼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덕수 총리 기각 사건에서도 헌재 심리의 과정에서도 선고를 보면 어찌됐건 이 국무회의 절차가 있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없었다, 또 부서도 없었다, 한덕수가 살고 이 윤석열을 버렸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미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성에 대해서는 저는 헌재가 어느 정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한덕수 총리의 또 그 점이 기각 사유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인용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론이 없지만 아마도 이제 좀 시간 끌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부 재판관이 이런 뭐 추론만 가능하고요. 여러 썰들이 많지만 사실상 저는 제대로 된 뭐 아마 헌법재판관 명의로 나온 발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탄핵 불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탄핵에도 공개 반대해 왔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합니다. 시간도 벌어야 합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친한계인데 박정훈 의원의 그동안 친윤 성향 의원들의 탄핵 기각 주장하고는 좀 맥락이 좀 달라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친한친윤이라는 당 내부의 역학 관계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하고 뭐 어떤 그 정권에 관련된 전쟁 시에는 사실은 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이 평상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대선의 후보자로 될 가능성이 이제 커졌죠.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갖는 사실은 이제 지금 지지율로 봐도 월등하기 때문에 뭐 제가 수치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만약에 친한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예를 들면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낫죠. 본인 입장에서 보면 현재 대통령에 대한 그간의 탄핵 시절에 당대표로서의 역할에 따른 당원들이 갖는 여러 가지 적대감도 있거든요. 네. 이런 적대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어떤 뭐 상황 이것을 감안한 발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반이재명 이 반명 전선을 지금부터 펼치는 걸 수도 있죠. 앞으로 저분들이 누가 대통령으로 나올지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명 전선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명 전선으로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는 그러니까 진보층 내에서도 좀 고립시키는 정도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대선 전략을 지금부터 구사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최선호 선수는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예.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논리를 펼쳤더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니 2심 그 무죄가 잘 됐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재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뭐 문장의 우리끼리 네 번째 가자. 부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확해졌다. 네. 이제 그러지 말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뭐랄까 이제 홍준표 시장 특유의 약간의 뭐 허세라 그럴까 좀 뭐 전혀 그 겁낼 거 없다. 뭐 이런 부분을 주목한 글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그 오늘 좀 조금 전에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저기 안동을 지금 내려갔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홍 시장 같으면 사실 대구 시장이지 않습니까? 경북에 큰 불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현장을 막 누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과연 언제 나올까? 저도 궁금하고 참 여러분들도 다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여담여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되겠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